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42층. 넓은 거실 한쪽에 홀로 앉아있는 윤 회장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여보. 윤 회장은 옆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50년을 함께한 아내 순자가 앉아 있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문해주는 노인 도시락이었다. 반찬 몇 가지와 밥이 전부였지만 윤 회장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다.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고 자꾸만 아내가 해주던 음식들이 그리웠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가사도우미 김이모가 들어왔다. 일주일에 2번 청소를 해주러 오는 60대 여성이었다. 아, 김이모. 고생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시락 그대로 두셨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김이모는 거의 손대지 않은 도시락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 회장의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 먹으니까. 따님들은 언제 오신대요? 윤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바쁘다고 하네요. 지은이는 회사 일로, 지영이는 애들 키우느라. 그래도 가끔은 오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것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고. 김이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윤 회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 그래도 따님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알아요. 그 애들도 각자 살기 바쁜 걸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윤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이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외로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청소를 마친 김이모가 떠난 후 윤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넓은 아파트는 더욱 적막해 보였고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인 아내의 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순자야, 보고 싶다. 윤 회장은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사진 속의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걱정하지 마, 여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윤 회장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오늘도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다. 포크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없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첫째 딸 지은에게서 온 전화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먹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윤 회장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괜찮다. 일이 더 중요하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응, 알았어. 전화가 끊어진 후 윤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지은이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더욱 기운이 빠졌다. 둘째 딸 지영이라도 올까 했지만 연락조차 없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으면 며칠이나 지나서 발견될까?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고 가사도우미도 일주일에 2번뿐이었다. 만약 갑자기 쓰러진다면. 순자야,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윤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 도시락을 받았지만 역시 식욕이 없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집중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는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이나 요양 서비스를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가. 윤 회장은 채널을 돌렸다.
너무 우울한 소식이었다. 자신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다. 오후가 되자 윤 회장은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내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다른 노인들도 보였지만 대부분 동반자가 있었다. 부부이거나 친구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 산책하시네요. 따님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다만 바빠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와는 달라요.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윤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외로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녁이 되자 윤 회장은 또다시 혼자 식사를 했다. 오늘도 몇 숟가락 먹지 못했다.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일기를 썼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혼자 보낸 하루였다. 지은이가 이번 주말에 못 온다고 했다. 외로움이 점점 깊어진다. 순자가 보고 싶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의아했다.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윤 회장님,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에 대해 상담하러 왔습니다. 요양보호사요? 네, 최근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윤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요양보호사라. 생각해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내일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좀 늦어서. 네,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다.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덜 외로울까? 적어도 대화할 상대는 있을 텐데. 그날 밤 윤 회장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내일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물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 희망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의 시작이 될지를. 다음 날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다. 윤 회장은 어젯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터라 재빨리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저는 요양보호사 정미연이라고 합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본 순간 윤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미연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해 보였다. 아,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미연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왔다. 와, 정말 넓고 깔끔한 집이시네요. 뷰도 정말 좋고요. 아내가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그래요. 윤 회장은 아내 이야기를 꺼내며 잠시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미연은 그런 윤 회장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사모님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와서 요양보호사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식사 도움, 병원 동행, 간단한 가사일 등을 도와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120만 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윤 회장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다. 무엇보다 미연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 미연 씨,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해보셨나요? 네, 5년째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서요. 미연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명이 끝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떠난 후 미연은 본격적으로 윤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회장님,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락을 시켜 먹어요. 그런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어요. 사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 같은 것 있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윤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아내가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였는데. 저도 된장찌개 자신 있어요. 내일부터 해드릴까요? 그러면 정말 고맙겠네요. 미연은 윤 회장과 대화하면서 그의 외로움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자신을 어필했다. 회장님, 혹시 산책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가끔 아파트 단지 안을 걷긴 해요. 같이 걸으면 어떨까요?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즐거울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저는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회장님께 많은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윤 회장은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미연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아직 인연이 없나 봐요. 미연은 수줍게 웃었다. 대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어요. 첫 만남이지만 미연은 윤 회장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 밝고 다정하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오전 9시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연이 떠난 후 윤 회장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내일부터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딸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요양보호사를 구했어. 요양보호사요? 갑자기 왜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아주 좋은 분 같더라.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구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해준 분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시고요.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윤 회장은 지은의 걱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미연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연이 약속 시간에 정확히 왔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미연의 밝은 인사에 윤 회장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어제 약속한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재료는 제가 가져왔어요. 아, 정말 고마워요. 미연은 능숙하게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윤 회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했다. 회장님, 된장찌개 완성됐어요. 밥도 새로 지었고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본 윤 회장은 감동했다.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깔끔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마치 아내가 해준 것 같았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같이 드셔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미연은 윤 회장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정말 맛있어요. 아내가 끓여준 것만큼 맛있네요. 감사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니까 정말 기뻐요. 식사 중에 미연은 윤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젊은 시절 사업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연은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적절한 반응을 해주었다. 회장님,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이제는 다 과거 이야기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멋지세요. 저는 회장님 같은 분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윤 회장은 미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점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미연은 윤 회장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천천히 걸었다. 회장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혼자 걸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걸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 걸으니까 정말 즐거워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연은 윤 회장의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고 적절한 질문과 반응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과 함께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날 이후 윤 회장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연이 있는 날이면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산책도 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집안에 돌아왔다. 며칠 후 윤 회장은 일기에 썼다. 미연이라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순자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다. 윤 회장은 미연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미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미연이 윤 회장의 요양보호사가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윤 회장의 하루는 완전히 미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미연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졌고 미연이 없는 주말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회장님,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미연은 매일 같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미연 씨만 와도 좋아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있는 이유가 있어야죠. 미연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탕 어떠세요? 갈비탕요? 그런데 재료비가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미연은 점점 윤 회장의 취향과 일상을 정확히 파악해 나갔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언제 약을 먹는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다. 회장님, 고혈압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 깜빡했네요. 미연 씨가 없었으면 또 빼먹을 뻔했어요.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건강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윤 회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자신의 아이들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는데 미연은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다. 어느 날 윤 회장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신음을 했다. 회장님, 어디가 아프세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미연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119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갈까요? 미연 씨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미연은 윤 회장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미연은 윤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행히 단순 복통이에요. 스트레스나 소화불량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이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연은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윤 회장은 미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당연한 거예요. 회장님을 돌보는 게 제 일이잖아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어요.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윤 회장의 미연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 되었다. 미연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다. 며칠 후 첫째 딸 지은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잘 지냈니? 네, 아버지는 어떠세요? 요양보호사분은 어떠시고? 아, 미연 씨. 정말 좋은 분이야. 나보다 더 잘 챙겨줘. 그때 미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따님이시죠? 저는 요양보호사 정미연입니다. 지은은 미연을 처음 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너무 완벽해 보였다. 아버지,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왜?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잠깐만요. 지은은 아버지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다. 아버지, 저 사람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는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인데.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지은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미연 씨는 정말 나를 잘 돌봐줘.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윤 회장은 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미연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의심하는 걸까? 지은이 떠난 후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따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따님이 아버지를 걱정하시는 거네요.
미연 씨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야. 감사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딸이 의심하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그 후 미연은 더욱 완벽하게 행동했다. 아무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윤 회장을 돌봤다. 회장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고마워요. 미연 씨가 없었으면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미연은 마치 친딸처럼 행동했다. 의사와의 상담에도 함께 참여하고 처방전도 챙기고 약 복용법도 자세히 메모했다. 간병인이 이렇게 헌신적인 경우는 드물어요. 의사도 미연을 칭찬했다. 그냥 회장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 회장은 미연에게 말했다.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내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는데.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회장님이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가족이라. 네, 저에게는 회장님이 진짜 아버지 같아요. 윤 회장은 그 말에 뭉클했다. 정말 미연은 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일기에 썼다. 미연이가 나를 가족이라고 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지은이는 왜 의심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미연이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하다. 하지만 윤 회장은 몰랐다. 미연이 그의 일기를 몰래 읽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연은 윤 회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다. 그녀의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다. 미연이 윤 회장의 요양보호사가 된 지 2달이 지났다. 이제 윤 회장은 미연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미연은 신중하게 시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미연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회장님, 혹시 따님들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세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쁘다고 하니까 자주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그러시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바쁘시니까. 미연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으세요? 만약의 경우라면? 아,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미연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다. 그냥 제가 이전에 모셨던 어르신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일이 난 적이 있어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분은 유언장이나 재산 정리를 전혀 안 해두셔서 가족들이 나중에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다.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다. 맞아요. 나도 그런 걸 생각해봐야겠네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따님들이 나중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며칠 후 미연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회장님, 제가 이전에 모셨던 김 회장님 기억나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분 말이에요. 아, 갑자기 쓰러지셨다던 그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미연은 마치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분 말씀이. 혈연은 바꿀 수 없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윤 회장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실제로 미연은 자신의 친딸들보다 더 자신을 잘 돌봐주고 있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물론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받으셨겠죠? 네.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미연은 마치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미연은 조금씩 윤 회장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갔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다. 일주일 후 윤 회장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미연 씨, 나도 요즘 생각해보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 씨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연은 내심 기뻤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다. 아, 회장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까 정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회장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며칠 후 미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회장님, 혹시 변호사 선생님 아는 분 계세요? 변호사요? 왜요? 아, 저희 친척이 유언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물어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가 있긴 한데. 정말요? 그분이 이런 일도 하시나요? 물론이죠. 유산 상속 전문이에요. 그럼 혹시 저희도 한번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용은 제가 낼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해서 미연은 윤 회장을 통해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미연은 윤 회장 옆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 작성을 원하시는군요. 변호사가 말했다.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윤 회장이 답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자녀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때 미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혹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상속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유언자의 자유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나요? 요즘은 꽤 있어요. 특히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윤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상담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미연이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나는 미연 씨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속으로 미연은 계산하고 있었다. 이제 곧 윤 회장이 직접 유언장을 수정하자고 말할 것이었다. 과연 일주일 후 윤 회장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미연 씨, 나 혼자 결정한 일인데 유언장에 미연 씨 이름도 넣으려고 해요. 회장님, 안 돼요. 그런 건 정말 내 마음이야. 딸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해줬고 미연 씨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니까. 하지만 따님들이 알면 내 재산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지. 미연은 겉으로는 극구 말렸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드디어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다.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야. 내 진심이니까. 그렇게 해서 윤 회장은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했다. 딸들에게는 일부만 남기고 대부분의 재산을 미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미연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첫째 딸 윤지은은 최근 아버지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요양보호사 미연 이야기만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미연 씨가 정말 잘 돌봐줘서. 또 미연 이야기였다. 지은은 내심 우려가 되었다. 아버지, 혹시 그분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건 아니에요? 의존이라니. 나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남인데요. 남이 아니야. 이제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다. 가족이라니? 아무리 좋은 간병인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한 것 같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은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인데? 요양보호사한테 너무 의존하고 계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 그 정도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하잖아. 나도 그 생각이 들어.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지은은 다음 주에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미연을 직접 관찰해 보기로 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연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 따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은 미연을 자세히 관찰했다. 분명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도 들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그분한테 돈이나 재산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지은아, 미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너는 왜 자꾸 의심하니? 미연 씨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봐주는데. 지은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결심했다. 미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봐야겠다고. 며칠 후 지은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정미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과거 경력, 특히 이전에 다른 노인들을 돌본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탐정이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지은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가기로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아버지, 요즘 자주 오네. 윤 회장이 의아해했다.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가 걱정되어서요. 미연 씨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 또 미연 이야기였다. 지은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미연이 차를 가져왔다. 따님도 차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연은 지은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윤 회장을 챙겼다. 약 시간을 알려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정말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미연 씨, 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네, 5년 정도 됐어요. 이전에는 어떤 분들을 돌보셨어요? 주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요. 대부분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세요? 미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지은은 미연의 답변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우연일까?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미연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어떤 문제요? 지난 5년 동안 총 4명의 노인을 돌봤는데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상당한 재산을 그녀에게 유증했어요. 지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말요? 네, 더 심각한 건 이 중 2명은 갑작스럽게 유언장을 바꾼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패턴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아낸 건데 정미연의 실제 이름은 박미연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위조된 것입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에게 속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 자료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다만 사기 혐의로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버지는 미연을 완전히 믿고 있는데. 그날 밤 지은은 둘째 지영에게 전화했다. 지영아, 큰일 났어. 언니, 무슨 일이야? 지은은 조사 결과를 지영에게 모두 설명했다. 정말? 그럼 아버지가 위험한 거네. 응, 아마 벌써 유언장도 바꾸셨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믿지 않으시더라도. 나도 같이 갈게. 다음 날 자매는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다. 운이 좋게도 미연이 없는 시간이었다. 아버지,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지은은 조사 결과를 아버지에게 모두 설명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말도 안 돼.
미연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는 것도 조작될 수 있는 거 아냐? 나는 미연 씨를 믿어. 자매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그날 밤 지은은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믿지 않더라도 미연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다. 미연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빠르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는 것을. 지은이 경찰서에 신고한 지 3일 후 수사관들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미연, 아니 박미연에 대한 과거 기록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박미연 35세. 실제 이름이고 정미연은 가명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지은에게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위조된 것이 맞고 과거 5년간 4명의 노인을 돌보며 총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15억이요? 지은은 깜짝 놀랐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3명이 유언장을 바꾼 직후 의문사했다는 점입니다. 의문사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사망했는데 모두 병력이 없던 분들이었어요. 부검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다. 지금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유언장을 이미 바꾸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네요? 빠른 시간 안에 체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협조해 주실까요? 아버지는 박미연을 완전히 믿고 계세요. 저희 말은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수사관들은 박미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녀의 과거 범죄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하기로 했다. 첫 번째 피해자였던 김 회장의 아들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박미연을 천사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신뢰하셨죠.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유언장을 바꾼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박미연이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진짜 딸처럼. 두 번째 피해자인 이 회장의 딸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저희 아버지는 박미연에게 5억을 유증하셨어요. 저희보다 더 많이요.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뇌졸중으로. 당시 박미연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장례식 때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못했어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사관들은 박미연의 범죄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완전한 신뢰를 얻은 후 유언장을 바꾸게 하고 그 후 의문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을 반복했던 것이었다. 이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지은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한 번 더 설득해 볼게요. 지은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경찰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갔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이건? 미연 씨의 진짜 신원이에요. 이름부터가 가짜였어요. 윤 회장은 서류들을 보며 당황했다. 이게 뭐야? 아버지, 미연 씨는 박미연이라는 사람이고 과거에 4명의 노인을 사기로 속여서 15억을 빼앗은 범죄자예요. 말도 안 돼. 미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노인들은 모두 유언장을 바꾼 후 갑자기 죽었어요.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아버지도 이미 유언장 바꾸셨죠? 그건 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경찰이 보호해드릴게요. 하지만 윤 회장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다. 그래도 미연이가 나를 정말 잘 돌봐줬는데 그게 다 계획이었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박미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회장님, 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다. 지은과 윤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이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박미연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지은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 따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박미연은 예리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박미연은 윤 회장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회장님,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미연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장님, 오늘은 제가 일찍 가봐야겠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박미연은 재빨리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다. 들켰구나. 빨리 도망쳐야 해. 하지만 그녀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박미연 씨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미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더 이상 천사 같은 미소는 없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박미연은 윤 회장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회장님, 저는 정말 회장님을 사랑해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윤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박미연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윤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실감했다. 만약 지은이 없었다면 자신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윤 회장은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바로 곁에 있었는데 가짜에게 속아서 진짜를 소홀히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박미연이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박미연은 지난 7년간 총 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관이 윤 회장과 지은에게 설명했다. 윤 회장님이 마지막 타겟이었고 다행히 저희가 제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타깝게도 4명이 사망했고 1명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모두 박미연에게 상당한 재산을 넘겨주었고요. 윤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박미연의 범죄 수법이 상세히 밝혀졌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파견업체와 내통해서 혼자 사는 부유한 노인들의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완벽한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후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유 원장을 바꾸게 유도했다.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유 원장을 바꾼 후의 행동입니다. 수사관이 계속 설명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약물에 독성 물질을 소량씩 투여해서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럼 정말 살인을? 지은이 경악했다. 네, 우리는 이를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이 박미연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실감났다. 회장님, 유 원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당연히 원래대로 돌려야죠.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박미연이 작성에 관여한 유 원장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박미연의 영향으로 작성된 유 원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다행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박미연 측 변호사는 윤 회장이 자발적으로 유 원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회장 측에서는 정신적 조작과 위계에 의한 강요라고 반박했다. 윤 회장님은 아내를 잃고 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이런 취약한 정신 상태를 박미연이 악용해서 유 원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공판을 거치면서 박미연의 범죄 수법이 상세히 밝혀졌다. 특히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 아버지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이전 피해자의 아들이 증언했다. 박미연은 아버지를 완전히 조종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연이 오기 전까지는 정정하셨는데 점점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법원은 박미연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피고인 박미연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이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을 악용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따라서 박미연의 영향으로 작성된 유 원장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피고인에게는 사기, 위계에 의한 재산 탈취 시도, 그리고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미연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정말 그분들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돌봤다고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 많은 증거와 증언이 그녀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판결이 끝난 후 윤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몰려왔다.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무 어리석었어. 너희가 걱정하는 것도 듣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윤 회장은 박미연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지를.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유 원장도 원래대로 되돌렸다. 딸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야. 윤 회장이 유 원장에 서명하며 말했다. 더 이상 바꾸지 않을 거야. 박미연은 결국 1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다. 그녀의 범죄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윤 회장은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낯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진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박미연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윤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혼자 사는 것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고급 요양병원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었다. 아버지, 정말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아. 혼자 있으면 또 누가 나에게 접근할지 모르잖아.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겠어요. 지은아, 너희도 각자 삶이 있는데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마.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윤 회장이 선택한 곳은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병원이었다. 의료진과 간병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사하는 날 지은과 지영자매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언니,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게 우리 잘못 같아. 지영이 말했다.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었으면 박미연 같은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었을 텐데. 이제라도 더 잘하자.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요양병원에 도착한 윤 회장은 깔끔한 시설에 만족했다. 1인실로 배정받은 방은 넓고 쾌적했으며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다. 어르신, 저는 담당 간호사 김수진입니다. 40대 중반의 간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앞으로 어르신을 돌보게 될 의료진을 소개해드릴게요. 윤 회장은 박미연 사건 이후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이곳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곳이었고 개인적인 친밀감보다는 전문적인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오전에는 물리치료, 오후에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 건가요? 네,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첫 식사 시간에 윤 회장은 다른 입원자들과 만났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회장입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저는 박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윤 회장은 오랜만에 동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를 느꼈다. 여기 온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2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만족해요. 가족들은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윤 회장은 다른 입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받았다.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지은과 지영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응, 생각보다 좋아. 여기 분들도 좋고 의료진도 친절하고. 다행이에요. 저희도 걱정했거든요. 너희들이 자주 와줘서 고마워. 예전에는 너희가 바쁘다는 핑계만 댔는데.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그래 줄 수 있니? 물론이죠. 사실 박미연 사건 이후로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서.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나도 이제 깨달았어. 혈연만으로는 가족이 되는 게 아니구나. 윤 회장은 박미연 사건을 통해 깨달은 바를 딸들에게 털어놓았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야. 박미연은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줬잖아. 아버지, 나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 돈보다 마음이 외로웠던 거야.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지영아. 그날 이후 자매들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오전에는 물리치료 받고 오후에는 다른 분들과 화투 쳤어. 화투요? 아버지가? 여기서 새로 배웠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윤 회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갔다. 규칙적인 생활과 동년배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박 회장님, 오늘도 이기셨네요. 화투를 치며 다른 입원자가 말했다. 하하, 운이 좋았나 봐요. 어르신들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담당 간호사가 지은에게 말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위축되어 계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돌봐주셔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 회장은 요양병원 정원에서 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다. 지은아, 지영아.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정말요? 응. 돈이 많을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가족이었구나. 아버지,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박미연 사건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 멀어졌을 테니까.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항상.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 회장은 석양이 지는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런 평온을 찾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박미연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안겨주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 외로움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세요? 지영이 물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어둡던 순간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어떤 깨달음이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다는 거야. 바로 너희들 가족이지. 윤 회장은 두 딸의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일기에 마지막 글을 썼다.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더 이상 외로운 하루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미연이라는 시련을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내 곁에는 진짜 가족들이 있다. 나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할 것 같다. 요양병원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 평온한 고요함이었다. 윤 회장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외로움에 잘못된 선택을 할 일도 없었다. 진정한 평온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